네, 1부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후 도우미 편. 오늘은 보세요. 네, 저 보시고 산모피아에서 본사 이사님이시거든요. 윤승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모피아 본사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윤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첫 출연이십니다. 네, 그죠? 본의 아니게. 네. 네. 어떠세요? 좀 떨리시나요? 네, 땀 옆에서 보니까 땀나. 여러분 저 긴장 좀 풀리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인사도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대구에 산모피아 없어요? 대구에 없습니다. 없죠. 네. 맘또리맘님, 산모피아는 미남 미녀만. 이수진님 미모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선물 하나 드릴까요? 그렇죠.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예쁘다는 말에는 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님께서 대표님 어떤 거 드릴까요? 네. 자, 이수진님이었죠? 그죠? 요거 리노베라. 와, 우리 베베나린에서 엄청 유명하죠. 과일 세정제 리노베라. 네, 리노베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산후 도우미 서비스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산후 도우미 서비스가 어떤 건지. 네. 사실은 우리는 산후 도우미란 말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네. 하죠? 우리 원하는 산후 관리사님이라고 그쵸. 호칭을 하죠. 산후 관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정식 명칭이 사실 그렇게 되기를 계속 정부에다 요청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산후 도우미가 좀 익숙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일부 시작하면서 화면에서 좀 잘리신데요. 이쪽으로 좀 더 오셔야 되겠다. 네. 좀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좀 친한 척이 되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이 안 좋은 줄 알아요. 네. 네. 자, 일단 산후관리사 서비스, 그러니까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산후관리 서비스는 우리 산모님들이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조리원이나 아니면 둘째아가나 셋째아가 있는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 걱정으로 바로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이때 아직 우리 산모님은 산후조리 시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거운 걸 들지 말라던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시기에 이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선생님들이 산모님 댁에 방문해서 산모님의 산후조리를 돕고 그다음 산모님이 쉬시는 동안 옆에서 신생아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저희 네. 산후관리 서비스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안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지금 출산율이 정말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 한 몇 달은 조금 소폭 상승했다는 뉴스를 접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하시는 산모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내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작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출산하신 산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경비가 산후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나는 조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뭐 조금 1주, 2주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산모님들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안 받으면 좀 사실 이상한 거라고 얘기도 하는데 요 질문 우리 질문 전에 요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땡큐 시크릿님 어느 정도까지 요청하는 게 무난할까요? 이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그죠? 맞나요? 네. 그리고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어느 정도 받아야 좀 좋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관리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드린다면 대체적으로 초산인 산모님들은 최저 1주에서 3주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지원 받는다는 얘기는 가령 예전에는 이 서비스를 받을 때 3주에 200만 원이 비용이 소요된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비용을 내가 전부 다 지불을 했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렇게 유형이 지원됩니다. 그에 따라서 산모님이 내는 금액이 반이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 이용 금액 중에서 그보다 더 덜 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산인 경우는 3주고요. 경산인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뭐 여러 가지 특이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네. 뭐 내쌍둥이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보통은 3주에서 4주 보통 네. 정부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그런 얘기였대요. 어떠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야 되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어느 영역까지.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보니까 아기 안고 TV 보거나 오랜 시간 통화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거는 조금 의외이긴 한데 네,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이제 산모피아 매뉴얼을 보면은 서비스 진행 중에는 휴대폰을 가급적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보지 않는데 산모님 관리사님의 점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는 회사에서 급한 이렇게 문자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문자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이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6시 이전에 즈음에서 한 5시 반 이후부터는 내가 오늘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 어플에서 저희가 기록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하게 네. 기록지 작성을 위해서 휴대폰을 열게 되고요. 또한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오늘 제공했다는 출첵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바우처 결제하실 때 그때도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그리고 퇴근 전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아기를 안고 TV를 본다거나는 저희는 이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네. 서비스 기간 중에 산모님이 뭐 TV를 보시면 뭐 그렇죠. 중간에 볼 수는 있겠지만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산모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네. TV 켜고 이렇게 그러기엔 좀 그렇다. 그러긴 좀 그죠? 어렵습니다. 네. 좀 쉽지 않죠. 그쵸, 네. 네.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게 좋아요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제가 닉네임 확인을 못했네요. 어쨌든 네. 요거 답변 좀 해주실래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우처 유형 신청 기간이 산모님의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고 나는 돈을 어느 만큼 준비해야 되지 내가 낼 비용은 이걸 계산하고 싶어도 유형이 신청이 보건소에 신청하는 게 40일 전부터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조금 이상 남았을 때 보건소에 살짝이 전화하셔서 제가 예산 준비차 그러는데 혹시 어떤 유형에 해당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지자체마다 살짝 조금씩 답변은 다르지만 안내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자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점 미리 안내 드리겠고요. 유형을 받으면 보통 예약을 하는데 나는 뭐 아는 지인이 미리 소개를 해줘서 그 관리사님으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소문 들어서 맘카페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관리사님은 미리 일정이 지속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일 이상 남아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산모피아에는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예. 행운이님 질문 중에 네. 쌍둥이일 경우에 네. 2명이 오시나요? 한 분이 오시나요? 했어요. 네. 요건 어떻게 되나요? 쌍둥이 경우에는 2명, 1명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산모님이 바우처 유형 신청하실 때 말씀하시면 되고요. 2명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제공기간 예약할 때 2명 요청하시면 됩니다. 산모님께서 결정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파견이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1명만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사분이 2분이 가시는 거하고 1분이 가시는 거하고 차이점이 좀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3분이 가시게 되면 산모님의 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님 혼자서 2명을 케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관리사님 1분을 요청할 때는 1명은 내가 옆에서 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들 중에 네. 보면 이제 관리사님들께 어떤 요청을 했는데 네. 그게 좀 마땅치 않으셨나 봐요.
네. 예, 그 관리사님과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관리사님이 그렇게 대응을 못 해줬을 때,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산모님들 입장에서 네.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산모님과 잘 맞는 분을 나름 고심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뭐 저희한테 100% 맞는 관리사님이 산모님께도 100% 맞는다고는 솔직히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혹은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관리사님께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얘기를 해도 조금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그 관리 신청하신 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님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뭐 대전이면 대전, 송파면 송파, 구로면 구로 이렇게 지역 해당하는 지사장님 계시니까요. 지사장님께 요청하시면은 지사장님께서 또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네. 안내해 드릴 거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산모피아가 그 스마트 매칭 시스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살짝 안내 좀 해주실래요? 아까 우리 김현희 산모님께서 이미 이제 예약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산모피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일하게 그 스마트 매칭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어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산모피아를 검색하면 어플이 나올 거예요. 그 어플을 설치 후에 이제 예약 과정을 겪게 되면 뭐 정말 오리지널 MBTI는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 산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맞는 관리사님을 파견하고자 어느 정도 MBTI 유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지, 종교는 어떤 건지, 성향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렇게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모님의 성향과 관리사님의 성향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특허받은 스마트 매칭 시스템인데요. 그걸 한 이유로 아무래도 산모님과 관리사님의 소통하시는 그 소통 부재로 인해서 벌어지는 컴플레인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그걸 통해서 지사장님이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아울러서 산모님과도 소통하고 관리사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산모님들께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시스템 같네요. 네, 그죠? 저도 네.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네, 제가 해보니까. 관리사님들도 뭐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관리사님은 또 별도의 관리사님 어플이 있기 때문에요. 그 관리사님 어플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저희가 전부 다 입력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 회사는 또 특히 100일에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100일의 예방접종 같은 거는 필수로 모든 관리사님들이 전부 다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관리사님과 산모님이 예약을 하면 일정이 매칭되면 어플에서 미리 관리사님의 얼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나에게는 이런 관리사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혹은 매칭이 되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당 지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엄청 올라와서 제가 네. 2개를 딱 뽑아놨거든요. 네. 일단 첫